초록요다입니다. 이 여행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쇼핑한 거를 찍으려고 했는데 그때 갔다 와갖고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사진으로 그냥 띄워서 설명하자 식으로 해서 그때 찍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편집하려고 보니까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 결국 그래가지고 이번에 편집하면서 그냥 새로 다시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보다는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나씩 샀던 거 들어갈게요. 제일 이제 첫 번째 사진은 헌터스곰의 블랙 트러플 감자칩인데 뭐 지난번 도쿄 여행에서도 뭐 계속 꾸준히 사왔던 거예요. 이게 저 여행을 갔을 시점에서는 이미 이제 이마트 같은 데서도 저렇게 통으로 이제 들어와 가지고 팔고 있었고, 이마트에서 팔던 가격이 7,980원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마루에츠에서 꾸준히 이제 샀었으니까 그때도 뭐 그냥 500엔 정도의 가격 자체도 뭐 환율도 그때 좀 저렴했으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그냥 거기서 하는 게 좀 더 저렴해요. 이상하게 국내에 있을 때는 제가 잘 안 먹다가 이게 일본 가면은 이상하게 저거 한두 통씩 이렇게 사오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진은 지난번에도 갔었던 버브커피의 에티오피아 나노겐지 원두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신주쿠점으로 그냥 그대로 갔어요. 뭐 숙소도 신주쿠고 해서 뭐 어디 로pongi까지 멀리 가거나 뭐 그러진 않았고요. 여기는 이제 뭐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원두를 사면 이제 커피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데 요번에는 이제 날도 덥고 하니 아이스 드립으로 마셨었는데 맛이 꽤 괜찮더라고요. 현재 이제 그 버브에서 파는 원두들 중에 제일 이제 라이트 로스팅 원두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저도 이제 그 내일동에서 보고 산 건데 주걱이에요. 밥주걱. 정확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 신주쿠 핸즈 매장에서 산 이제 키와미 주걱 대짜 사이즈인데 요게 저때 이제 내일동에서 좀 이제 밥풀이 묻지 않는 주걱이라 그래서 좀 한창 핫해가지고 저도 거기에 좀 휩쓸려 갖고 샀거든요. 저도 은근히 집에서 좀 밥은 그래도 가끔 해 먹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써보니까 밥풀이 안 묻어요. 아무튼 키와미 주걱 저거도 우리나라에 파는 데가 몇 군데 있었던 것 같은데 꼭 한번 보이면 사보세요. 뭐 일본 여행을 가든 뭐 해서 저거 추천합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롯데 파이의 열매 과자입니다. 파이노미. 뭐 다들 뭐 이제 아시는 익숙한 그 맛이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팔진 않는데 뭐 네, 일본 여행 간혹 가다 이제 보이잖아요. 뭐 그럴 때 이제 사서 드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요것도 뭐 그냥 마루에츠에서 돌아다니다 뭐 그냥 간식으로 먹으려고 하나 샀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요것도 이제 섬유유연제입니다. 레노아 오드럭스 슬립 섬유유연제 리필용이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도쿄 여행 가서 저는 이제 통 케이스에 들은 거를 하나 사서 썼었는데 향이 좋아가지고 저거를 리필용으로 하나 또 샀어요. 저게 향이 좀 은은하니 좀 괜찮더라고. 이것도 역시 일마존에서 질러서 이제 호텔로에서 받은 물건이고요. 그 다음도 이제 똑같은 이제 오드럭스 릴렉스 섬유유연제 리필용 사이즈인데 요거는 그냥 별로 살 생각이 없었다가 그냥 돈키에서 보고 하나 그냥 질렀어요. 요것도 향이 좋은데 좀 은은한 거보다는 좀 약간 강해, 진해. 전에도 쓰던 거여서 그냥 리필용으로 요번에 구매했고요. 그 다음도 레노아 또드럭스 썬데이입니다. 요거는 이제 핑크로즈한 향이 좀 인상적인 섬유유연제고, 개인적으로 그 오드럭스 제품군들 중에서 오드럭스 제품군들이 이제 향이 전체적으로 좀
마음에 들어요. 요거는 써본 적은 없었고 통으로 샀는데 저 때 통으로 한번 샀다가 그 이후에 이제 올해 초죠. 올해 초에 한번 또 도쿄를 갔을 때 그때 리필용으로 한번 더 샀어요. 저것도 마음에 들어요. 요거는 이제 소프란 아로마 리치 줄리엣 탈취제입니다. 이게 섬유유연제 제품도 있어가지고 뭐 원래 이제 아는 향이었고 좀 좋아하는 향이다 보니까 요번에 탈취제도 같이 산 거예요. 사실 그 오드럭스 그 흰색 탈취제를 샀는데 지금은 이제 단종돼 갖고 일마존에서도 살려면 한 몇천 엔 주고 사야 되는 이제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었어요. 이게 탈취제가 원래는 1000엔도 안 해요. 보통 몇백 엔 수준인데 요것도 일마존으로 샀어요. 스프레이 세트하고 리필용은 일마존에서만 팔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제 페드릭 호텔 섬유유연제입니다. 요것도 좀 푸르스름한 게 이제 케이스 색상만 봐도 좀 미드나잇한 그런 느낌이 물씬 이제 풍겨오는 제품인데 요거는 제가 처음 사봤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유연제 향을 테스트해보고 싶을 때는 이게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샘플이 있으면 샘플을 이제 맡아보는데 샘플이 없으면 보통 이제 통을 한번 이게 흔들어 보고 뚜껑 열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맡아보거든요. 좀 약간 그래도 될 것 같은 게 실제로 섬유유연제가 뚜껑에 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라고 락을 따로 안 해놓는 건지 이게 문제되면은 저도 이제 그 습관을 뭐 고치던지 해야 되겠죠. 이 방법도 좀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게 섬유유연제 이제 원액을 맞는 거잖아요. 이제 세탁을 좀 들어가야 이제 그 유연제 이제 스며든 옷에서 그 나는 냄새가 이제 제대로 된 냄새인데 이제 농축액을 이제 맞는 거다 보니까 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향이 어떤지를 사기 전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샘플을 맡아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흔들어서 뚜껑을 열어보거나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것도 나이트 취향의 이제 섬유유연제 같은데 오드럭스 슬립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좀 은은하다기보단 좀 코를 약간 찌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조금 그 우리나라에도 있는 그 스너글하고 약간 비슷한 결이에요. 좀 어떤 향인지 모르는데 좀 궁금하시다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좀 스너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랑 좀 비슷해요. 일단 저는 이게 한번 써보고 그 뒤로는 안 샀어요. 저런 류의 섬유유연제가 스너글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일본 섬유유연제들이 요번에 좀 사보면서 특징들이 우리나라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유연제들은 뭐 향이 좀 은은한 그런 류의 좀 제품들이 많은 것 같고 대체로 그 외에 뭐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뭐 영상을 찍진 않았지만 사왔다는 휴먼메이드 양말입니다. 휴먼메이드 양말을 한번 사보려고 했는데 예전부터 온라인으로 사거나 그러면 배송비가 좀 많이 비싼 것 같아 갖고 요번에 가면서 한번 사본 거예요. 휴먼메이드 양말이 좀 대체로 좀 두툼하더만 뭐 일단 그렇고 잘 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메이도 카스테라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그 맛. 일본 여행 가면 꼭 이제 면세점에서 들러서 한두 개씩 집어오는 그 카스테라. 원래 보통 제가 일본 여행을 가면은 뭐 분메이도, 후쿠사야, 쿠로우네 뭐 요런 정도의 브랜드들은 사오는 편인데 요번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따로 이제 카스테라를 사러 이제 돌아다닐 시간도 없었고 그냥 적당히 그냥 면세점 카스테라에서 만족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 다음 사진들은 이제 퍼센트 아라비카 커피, 은커피, 콜롬비아, 쿠인디오, 산타모니카 원두입니다. 홀빈이고요. 로스팅 이제 1에서 6까지 해서 라이트에서 이제
풀시티인가? 강배전이? 아무튼 그렇게 그 단계 중에 2단계예요. 2단계. 이제는 뭐 은커피가 국내에도 매장이 들어왔고 코엑스에서도 원두 판매 서비스를 하고 있고 하지만 요번에 간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은커피 어플에다가 이제 천엔 충전해놨던 게 있어갖고 그게 생각나서 한번 써보려고 간 거였거든요.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좀 차이점이 좀 앞서 설명을 했지만 스벅 사이렌 오더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사이렌 오더는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스타벅스 어플은 이제 내가 이제 모바일로 주문을 하면은 그냥 기다리면 이제 알림이 이제 나오면서 내가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뭐 번호를 보여주든 뭐 어쩌든 해서. 근데 얘네는 그게 아니라 주문을 하고서 그 번호를 보여줘야 돼요. 직원한테. 그때부터 이제 음료 제조든 이제 원두 로스팅이든 시작을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나와. 혹시나 잘 모르셨던 분들이나 뭐 이렇게 계시면은 좀 한번 참고가 되길 바라고. 원두도 어플로 똑같이 주문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이제 카드로 이제 충전을 해서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단점이 우리나라는 300g, 400g도 이제 받는데 얘네는 그냥 200g 원툴이에요. 그건 좀 아쉽고. 그러고 어플로 사용했을 때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일본의 이제 은커피는 교토하고 도쿄 이렇게 두 군데 있는데 지역을 바꾸면 내가 충전한 금액이나 어플로 이제 적립한 스탬프가 서로 연동이 안 돼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게 좀 신기하고 제가 이걸 똑같이 이제 예전에 그냥 내일동에다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종이 도장 스탬프로 적립하는 거는 서로 이제 교토든 도쿄든 이제 스탬프 연동이 된다는 거야. 적립을 해준다는 거야. 또 그게 신기하더라고. 그러고 그 다음이 피스타인 도쿄라는 과자인데 이제 과자 6개밖에 안 들었는데 가격이 조금 나가요. 요거는 제가 그 나리타 공항 1터미널 면세점에서 우연히 보고 지른 거거든요. 그때 마침 시식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맛이 미쳤어. 근데 나리타 공항에서 면세점에서 이거 팔면은 또 사고 싶어요. 이제 작년 9월 이후로 도쿄를 2번 더 갔지만 그 2번 다 하네다로 갔기 때문에 여기가 면세점에 이제 나리타 공항에만 입점을 했더라고요. 아쉽게도. 혹시나 뭐 보이면은 요거 한번 사보세요. 추천합니다. 요거 맛있어. 그 다음 에비스 브루어리 도쿄 전용잔입니다. 제가 그 에비스 브루어리에 다녀와서 사온 전용잔인데 이 전용잔 말고도 맥주 기념관 때 그 한번 갔었거든요. 그 2013년에 그 샀던 그 전용잔하고 비교해 봤을 때 되게 가벼워요, 저게. 지금도 잘 쓰고 있고 그때 2013년도에 샀던 전용잔도 6개를 사고 4개는 이제 나눠주고 2개만 이제 제가 들고 쓰고 있는데 그것도 안 깨먹고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산 전용잔이 되게 아랫부분이 좀 얇긴 한데 가벼워요, 되게. 지금은 좀 제가 알기로는 전용잔이 종류가 좀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때는 저거 하나밖에 없어갖고 그냥 저거만 사왔어요. 그 다음 찍진 않았는데 영상으로 설명만 했던 스타벅스 아이스 글라스입니다. 저것도 이제 작년 여름 때 내일동에서 나름 이제 핫한 아이스 글라스였죠. 그러니까 일본 스벅 온라인 쪽에서도 재고가 잠깐 동안 이제 없었을 정도로 인기가 좀 많았었고 원래는 저거를 살 생각이 없었다가 스타벅스 비아 말차를 사러 신주쿠 뉴우먼 맞은편에 그 스타벅스 매장 하나 있잖아요. 거기 갔다가 보이길래 그냥 바로 집어 갖고 온 거예요. 저거 꽤 요긴하게 쓸만하고 지금은 이제 뭐 비아 말차도 그렇고 저 아이스 글라스도 그렇고 지금은 국내에 이제 들어온 것 같더라고. 아무튼 저거 잘 샀고요. 그 다음 사진은 이제 환타 메론 소다 뭐 저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편집하는 이 시점에는 환타 메론이 들어와 있어요. 저거를 꼭 사야겠다 해서 산 건 아니고 나리타 면세구역에 가갖고 짤들 털어야 되는데 뭐 사지 하다가 세븐일레븐에서 저거 팔길래 그냥 저거 산 거예요. 별 이유는 없어요. 그 다음 솔직히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큰 지름 했습니다. 야씨 와 미쳤다 이건.
자, 가장 큰 지름. 슈어사의 이제 거의 이제 플래그십이죠. 슈어사의 이어폰 중에 이제 플래그십 SE846 2세대 제이드 그린 색상 이어폰이고요. 사실 이걸 목적으로 온 건 아니에요. TTP를 이제 발급받으려고 도쿄에 온 게 목적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이제 호텔에서 좀 그냥 이제 카카쿠닷컴 뒤져보다가 우리나라로 치면 다나와 같은 거예요. 평소에 뭐 이어폰 같은 거를 좀 좋아해갖고 드림 이어폰들 막 좀 찾아보다가 요게 저 모델이 저 정도밖에 안 한다고? 그럼 면세 받으면 얼마지? 뭐 이렇게 계산해갖고 환율 쌀 때 잘만 하면은 80 후반대에도 지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바로 아키하바라로 쐈어요. 이제 찍진 않았는데 아키하바라에 이 이어폰이라는 매장이 있어요. 좀 크게 하는 데예요. 그런 음향기기 쪽으로는. 거기는 이제 면세가 되는 데라서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청음을 해볼 수 있는데, 제나이저 IE 900 모델하고 SE846 모델하고 좀 이제 청음을 해보면서 SE846이 조금 더 내가 듣기에는 조금 더 나한테 맞는 것 같다. 뭐 이게 더 낫다 저게 더 낫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바로 질렀죠. 약간 뭐에 꽂혔냐면, 그때 이제 청음을 했을 때 이어폰에서 그 드럼 딱딱 때려주는 그 우퍼라고 해야 되나? 그 느낌이 되게 신기했어요. 전에 쓰던 이어폰도 그 전 모델이거든요. 요거 IU 이어폰이라고 하는 그 SE535 LTD 요 모델인데, 요거 사야 되겠다. 요거 잘만 하면 80 후반대에도 지를 수 있겠다. 새거. 그런 생각이 딱 들었었고, 그러니까 면세까지 받으면. 저게 얼마였더라? 얼마 주고 샀더라? 이따 영수증 꺼내 올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케이스 꺼냈고요. 그러니까 99,000엔 주고 샀네. 면세 받아가지고. 환율 환산하면 한 90 초반대? 뭐 그 정도였을 거예요. 작년 9월에 그때 갔을 그때는 환율이 좀 올라 있었어갖고 80대까지는 못 떨궜네. 좀 타이밍이 아쉬워요. 저거를 사는 대신에 면세점 쇼핑을 좀 못했죠. 저거 하나 때문에 면세 한도 800달러가 꽉 찼기 때문에 아예 이제 맥시멈으로 꽉 찬 건 아니고 한 몇만 원 쓸 정도만 남아 있어갖고 그걸로 그냥 과자나 좀 몇 개 사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거를 뭐 AS 이런 거를 무릅쓰고 일본에서 샀냐면, 뭐 일단 값이 싼 것도 있어요. 좀 많이 싸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요 이어폰을 샀을 때 우리나라에서 정가가 얼마였냐면 134만 9천 원이었나? 아마 그 정도 가격대였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좀 값이 좀 올랐는데 154만 6천 원으로. 저는 뭐 타이밍 좋게 새 거 잘 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본에서 산 물건이 뭐 비록 국내에서 AS가 안 될지라도 뭐 일본에서도 AS가 안 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AS가 되고요. AS 보증 2년 된다고 하고, 추가 옵션으로 한 6,000엔인가 더 내면은 5년까지 이제 연장해 줄 수 있는데, 5,000엔이구나. 그때 설명 듣기로는 5,000엔이었어요. 이런 이제 AS에 관한 이런 안내, 영문 설명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사긴 하나 봐요, 여기서. 일본에서 왜 샀는지 이거 다시 설명하자면, 사실 AS를 생각했을 때 너무 큰 걸 포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슈어 SE535 모델을 산 게 언제였냐면 2017년도에요. 2017년도에 사갖고 2024년까지 7년을 쓰다가 이 SE846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야. 저 SE535 모델을 뭐 블루투스 뭐 케이블이나 뭐 이런 것도 좀 가끔 쓰면서 됐다 모르고 세탁기에 몇 번 돌린 적도 있거든요. 근데 블루투스 케이블은 고장날지언정 유닛은 고장이 안 나요. 저 모델만 튼튼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지간해서는 유닛은 고장이 잘 안 납니다. 이어폰 자체가. 이어폰들이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이제 케이블 문제예요. 일단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케이블이 이제 좀 단선이 났다던가 해서 뭐 고장이 나서 한쪽이 뭐 잘 안 들리기 시작한다, 뭐 좀 들렸다 안 들렸다 한다, 뭐 요런 문제가 생기죠. 이 슈어의 이 이어폰들은
착탈식 MMCX 케이블, MMCX 단자의 케이블들을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어폰이 안에서 단선이 나면 그냥 유닛에서 케이블을 빼서 새 거로 그냥 갈면 끝이에요. 그것도 한 몇만 원 안에. 저 7년 쓰면서 저 고장 나갖고 AS 바뀐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슈어 846을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동급대 이어폰들 중에서 좀 그렇게 선호하는 모델은 아닌 것 같아갖고. 근데 이제 뭐 정가가 135만원 대비 이제 90만원대 초반이면은 진짜 엄청 싸게 산 거니까 그 맛에 산 게 제일 크죠. 물론 이제 할부는 여전히 내고 있고 아무튼 잘 듣고 있고요. 보통 이제 슈어 846 모델이 국내 AS나 뭐 일본 AS나 뭐 얘네들이 이제 이거를 제품을 뜯어서 수리를 해주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보상 판매 개념에 가까운 거라 AS 기간에 이제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이제 뭐 그 제품 값에 뭐 한 20% 선? 뭐 그 정도 가격에 그냥 재판매를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AS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제가 그 SE315 한창 쓰고 다닐 때는 업그레이드 보상 판매 뭐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모델이 플래그십 모델이라서 그 상급 모델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업그레이드 보상 판매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그냥 단순히 가격적인 면 하나만 보고 산 건 아니고 그게 가장 크긴 하지만 여러 가지 면도 좀 고려를 했다. 뭐 그렇게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일단 2024년 9월 일본 여행을 봐주셔서 쓸데없이 뭐 풍경이나 이런 거 없이 저 혼자 노가리 까는 얘기만 잔뜩 있어가지고 좀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간 여행 영상들도 편집을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빠이.